이러든 저러든 그 난리통에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는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이제 2번에 번호표를 달게 됐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제 의총에서 큰절을 하면서 "이제 화합의 시간이다. 뭐 더 네. 넓게 품지 못해서 뭐 사과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에서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질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쪼끔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좀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저는 화합의 시간이라는 데 대해서는 뭐 한 90% 동의하는데 네. 그 화합의 시간에 앞서서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도 같이 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여론조사 여기는 뭐 여론조사 상관없어. 중앙심의위원회 이런 거 예, 얘기할 필요 필요 없어. 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여론조사 뭐든 다 해보면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다 정당했다. 이게 한 80%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체 유권자의 100명 중에 80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내걸었던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는 탄핵에 반대한다는 거였잖아요. 음. 그런데 그러면 20명만 갖고 투표해갖고 우리가 당선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절대 안 지금 되죠. 김문수 네. 후보 뭐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고 어려운 과정 통해서 우리 당 후보가 됐는데 그렇다면 저는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뭐 우리 더 많은 밭에 가갖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 올 생각을 해야지 우리 그렇죠. 편만 꽁꽁 묶는다고 해서 당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뉴스 엔진이 지향하는 방송이 그거잖아요.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그럼요. 이야기를 예. 모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 계엄이 비상식적이잖아요. 아 그럼요. 탄핵은 상식적이잖아요. 사실 전 뭐 때 당 대변인이었어서 어쩔 수 없이 탄핵과 관련해서 일부 뭐 엄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절연하고 그렇죠.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국민께 표를 달랠 명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사실 페이스북에서 그 부분에 대한 뭐 계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한 또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와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요구를 하긴 했던데 근데 사실 친윤 중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사의를 표했고요.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대로 그 네. 리더이잖아요. 지금 뭐 말은 김문수 후보도 참 입장이 곤란한 게요. 예. 지금 60여 명 정도 됩니다. 친윤계를 따르는 의원들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도부를 비롯해서 그 팀들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치내고 이 선거를 치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총장을 박대출 사선 의원을 시켰고요. 네. 진주 출신. 그랬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을 시켰습니다. 내정자라고 뜨더라고요. 네, 지금 아니 지금 선임을 아, 네. 했습니다. 선임이 됐나요? 선임을 했는데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번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절에 밤에 의총을 해서 밤에 비대위 회의에서 네. 김문수 후보를 후보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했던 분이었어요. 그나마 합리적인 분이었고 괜찮다고 해서 이제 세웠는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과 찬성했던 분들 모두 다가 애국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같이 안고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화합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을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직까지 친윤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고 여기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부분들과 중도파를 얻으려면은 여기에서 좀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원내대표가 뭐 선거 기간에 필요가 없거든요. 협상할 여지도 없으니까 과감하게 내쳐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모습만 보여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댓글 올려주시는 걸 보면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여전히 쌍권의 픽이 아닙니까? 이런 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뭐 젊은 정치인의 쇄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당의 뭐 움직임이다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근데 있어요. 이제 정치는 세력이거든요. 네네. 아무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물러났다 하더라도 쌍권의 어떤 세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혁신을 한다든가 개혁을 하기는 쉽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얼마만큼 용단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지. 뭐 네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뭔가를 계획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설 변호사님, 네. 충분히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권성동 씨가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건데 저렇게 버티는 드러나는 이유 말고 또 숨은 욕구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이제 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생각을 해보시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계셨던 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외부에 계셨어요. 원래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쭉 해 오시다가 한 5년 정도는 밖에 계셨단 말이에요. 당내 어떤 그 뿌리가 약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본인도 이제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됐는데 당과의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당과의 결합을 함에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기도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내려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키를 잡고, 그러니까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 당내 세력들의 키를 잡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가장 큰 세력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서로 합의했을 수도 있죠. 어차피 이런 부분 맡아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어떤 역정상 좀 필요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릉이죠. 강릉에서 네. 지금 5선인가 했어요. 음. 제가 지인도 지금 강릉에 계시지만 상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역에서의 장악력이 굉장히 좀 세다 그래요. 그립감이. 맞습니다. 예, 굉장히 세고 또 신예들이 나오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력을 넘어서려고 하거나 새로운 신이 나오려 하는 것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 어떤 의원직을 가져야 되고 또 당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것과 그다음 김문수 후보 측의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당내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아마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기회주의자들이 결국 보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겠나. 네네. 그런 것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나와서 진짜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가 진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나 하는 그런 맞습니다. 안타까움도 있고 예. 참 가슴이 정치를 먹먹합니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우리 편이 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나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두둔하고 보자. 이런 맞아요. 식의 네. 마인드를 가지면 안 맞아요. 되는데 예. 민주당은 뭐 이미 그렇게 된 지가 오래잖아요.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건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총선 과정에 나왔던 뭐 양문석 뭐 스캔들이라든가 네. 김준혁 후보 뭐 정조라든가 뭐 이런 거 역사적으로 많이 왜곡했던 부분들 그래도 본인들이 그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무조건적으로 엄호한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일종의 동종교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우리 당에는 그러면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있었던 후보 교체 작업 같은 거 맞아요. 이런 것도 우리 편이 하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강력하게 반대 메시지 내야죠. 그럼요. 그게 정치적으로 맞지 않다면. 그럼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12.3 개헌? 이거 누구나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온정적으로 동정하다 보면 그거 정말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하더라도 비판하고 그럴 용기가 저는 정치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 그런 모습 때문에 지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이유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과 맞아, 공정과 맞아. 상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음. 충성하지 않았다, 배신했다. 이런 말은 결국에는 사람에 충성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의총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큰절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요. 이게 정말 리더관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수의 권력자한테 큰절을 하고 정작 그 반대한 상처 입은 수많은 당원들과 수많은 지지자들한테는
전혀 그런 음. 미안한 말도 못 하시는 그런 네.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의힘은 갈 길이 음. 멀었다라고 저는 음. 판단합니다.